박원순 시장의 투트랙 정치. 최근 행보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는 박원순 시장이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가 부른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슨 전략일까요? 지금부터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이걸 투트랙 전략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네. 당원들이 모이는 자리, 그러니까 네.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은 찾아가는데 지도부가 오라는 곳 안 간다. 네. 뭔가 좀 전략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시다시피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한 20%, 잘 돼야 20%로 새정치연합의 한 절반 수준인데, 이런 당에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는 어떤 당의 그 논의 자리에 같이 가지 않고, 일반 시민들 또는 당원들과 풀뿌리에서 만나는 형식을 통해서 밖으로부터의 국민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되 당과는 거리를 갖고 가겠다. 예.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조수진 차장 보기에는 어떠세요? 저런 전략이 좀 먹힐 걸로 보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당원의 모임을 갖다는 거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어떤 그 지지세를 얻겠다. 이런 거고요. 또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광역단체장과의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 이거는 일정한 거리는 둔다. 이런 전략인 거죠. 예. 자, 전략이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서울시장 토론회에서 보니까 박원순법이라는 거를 처음 언급을 하던데, 네. 김영란법은 들어봤는데 박원순법은 또 뭔가요? 네. 일종의 강령을 이제 김영란법에 빗대서 박원순법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는데요. 예. 어제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서울시장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예.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김영란법이 있는데 박원순법은 들어봤나? 김영란법보다 더 센 것이다. 서울시는 이미 전국 어느 곳에서도 하지 못한 과감한 혁신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영란법은요. 지금 그 국회에서 처리가 2년 가까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네. 이 박원순 법이라고 박 시장이 홍보를 한 것은 이른바 박원순 강령입니다. 뭐냐면요. 단 1,000원이라도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서울시 공무원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통과가 되려면 국회의 의결도 거쳐야 되고 굉장히 난항이 있는데 강령이라는 거는 서울시 자체 내에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이 국회가 김영란법을 가지고 2년 가까이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강도 높은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박원순식 개혁이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당원들에게 예. 박원순법 들어봤나? 이렇게 아주 쉬운 말로 홍보를 한 겁니다. 예, 그 홍보는 잘 된 것 같습니다. 박원순법, 어쨌든 개혁, 혁신 이런 것들 국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요즘에 인기가 지금 굉장히 시장이 높아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질투하는 사람까지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수진 차장, 네. 누굴 얘기하는 건가요? 예, 배우 김수현 씨 인기를 질투했습니다. 김수현 씨요? 네. 예. 김수현 씨가 바로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는데요.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트위터에다 김수현 씨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김수현 씨 이름이 틀렸어요. 이거 오타겠죠, 설마? 이름을 몰라주지는 않을 텐데. 네. 어제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김수현 씨를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예. 근데 감수현 씨라고 썼고요. 예. 아시아의 한류 스타인 그가 서울의 관광과 위상 제고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니 저보다는 확실히 인기가 더 있더라고요. 예. 인기의 종류가 좀 다를 텐데 인기가 조금 더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예. 근데 이제 누리꾼들의 반응이요. 김수현을 감수현이라고 일부러 써서 시민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 같다. 이런 예. 것도 굉장히 긍정평가를 하네요. 인기가 좋으면 다 이렇게 모든 게 좋게 보이는 법이죠. 자, 박원순 시장의 질투 대상. 어제 또 한 번 거론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군지 또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바로 요즘에 계속 여야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경쟁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인데요. 예. 오늘 외통위 국감에서 반 총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반 총장. 예. 왜 갑자기 외통위에서 반기문 총장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외교부 장관께서 혹시 반기문 총장의 퇴임 이후에 좀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고 본인에도 도움이 되는지 혹시 좀 생각한 바가 있으시면은. 지금 이러한 국내에서 여론조사나 보도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당혹해 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와 관련된 이런 보도가 최소한도 반 총장께서 재임하시는 동안에는 거론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반 총장께서 일을 하시는데 업무를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미주반이 이번에 국감을 가서 반기문 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좀 참고를 하세요. 정치에 몸담은 사람도 아닌데 잘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 또 몸을 정치 반 외교 반 걸치는 것은 잘못됐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정치에서 거론하는 게 잘못된 거다. 이런 유기준 외통위원장의 얘기인데 아마 저렇게 얘기를 해도 국내에선 계속 줄기차게 반기문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보시기에는 네. 2016년 말에 퇴임하는 반기문 총장의 대선 도전 가능성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2016년 말이면 퇴임 시기가 정확히 대선 1년 전이죠. 현행 대통령 직선제로 가면 우리의 과거 선거로 볼 때 당내 지지 기반이 없이 대선 후보 경선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1년 안에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것은 과거 이제 고건 전 총리가 30%를 육박하는 유일하게 당시에 2000년 대선 앞두고 2007년 대선 앞두고 야권 내 지금은 이제 야권이 됐지만 예. 당시 여권에서는 유일하게 30%대를 넘는 유일한 후보였는데 결국 대선을 포기한 것이 자신의 지지 기반 세력을 정당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포기했었습니다. 예. 다만 만일에 지금 흔히 얘기하는 최근에 개헌 본물이 내년에 막 터져서 개헌이 이루어져서 가령 이원 집정부제 같이 총리와 대통령이 같이 가는 이런 체제가 된다 그러면 이분을 외교 안보를 관장하는 대통령으로 영입하는 그러한 여당에서의 영입 작업도 혹은 뭐 야당에서 영입 작업으로 해서 대통령을 꿈꿔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현재로서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박성원 논설위원의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